김종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매일신문의 창으로 세상을 해설하는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남녀 세상 읽어주는 방송 1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안동욱 대표가 뽑은 김종필TV 선정 인상적인 일면 기사 3선. 자, 첫 번째 꼭지는 공직자 불법 투기 수익 끝까지 환수한다. 기획특집팀의 장세풍 기자가 4월 12일자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외교통일팀의 김상범 기자가 4월 13일자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취약계층 소외시켜 산업팀 김성배 기자가 일면에 올린 기사입니다. 4월 16일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안동욱 대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좋아졌고 오늘도 좀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어제 약간 쌀쌀했지만 즐거운 나들이를 잠깐 했습니다. 안전하게. 네, 기분도 네. 풀리고 한 주 힘차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네, 그럼 소식 전하겠습니다. 공직자 불법 투기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 어찌 보면 좀 화가 많이 났던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접하셨는데 그나마 그걸 적절로 환수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보이거든요. 주택공사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보전이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징보전 이런 장치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전에 몰수보전은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 이득을 취할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차명거래나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받아서 민간이 구입한 재산도 몰수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5건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몰수보전이 신청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보전 사례가 보시면 이제 그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이 이제 결정되는 역사 근처더라고요. 7호선 연장선인데 이거를 미리 알고 이제 포천의 공무원이 이 연장선을 알고 땅 투기 의혹을 했습니다. 이게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경기도청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땅 투기 의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결정이 된 상태인데 경기도 기업 투자유치 팀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내가 대표로 있는 비회사를 통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독성이 4필지 요 지역이죠. 보시면 1,500평방미터를 5억 원에 샀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으면서 개발 도면이 공개되자 바로 5배 20억을 벌어들인 거죠. 정보로. 네, 이거를 몰수보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LH 직원 CC와 지인 DC 이 두 명이 주변인의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원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0몇 평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3명의 그 명의로 지분을 쪼갰다고 했는데 25억 원에 매입했는데 현 시세가 1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 보전을 매각한 경우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또 적극 추진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범죄로 금전적 수익을 얻은 피해자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또 신청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가동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가 좀 분노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여기에 좀 편을 들면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죠 지금도.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게 다 뭐 전 세계 바다가 자기네 것도 아닌데 결정을 합니다. 반대 여론이 강하죠. 네, 반대 여론이 강하고 올림픽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데 실제 방류는 이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회의 심사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배출 전에 다핵
각종 제거 설비 ALPS 이 정화 처리하는 게 기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방사성 핵종은 제거를 하지만 이제 삼중 수소는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물에 섞여서 그래서 물에 섞어서 방출하겠다. 이런 뭐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30년 동안. 지금 현재 125만 톤이 있죠. 이 저장 가능성이 137만 톤이다 보니까 거의 차오르기 때문에 현재 125만 톤인 상태에서 방류 의사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방수 양은 지금 125만 844톤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전국업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기시 히로시라는 분이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일본 내 반응이고요. 또 후쿠시마에 있는 젊은이들은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이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등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꼭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좀 꼭 알고 가셔야 될 제 정보일 것 같아서 좀 추려봤는데요. 저는 이게 전월세 신고가 전체 다 신고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의무 신고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이번에 좀 알았고 6월부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일부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제 신고제가 발동을 합니다. 이 신고제 도입이 왜 좋은 거냐? 이제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보시면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임차료가 이제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만 규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월세 30만 원. 네네네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네. 신고 대상을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여러 임차인들이 거주해 보증금 사고가 빈번한 원룸 그리고 다가구의 상단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세 30만 원 이하에서만 이하는 신고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차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진다. 이 정보가 이제 확산되고 제대로 쌓이면 주변 시세는 어떻지? 나는 부당하게 임차료가 높은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는 이번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동욱 대표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프로페셔널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네.